사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실제로 ADHD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행동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욕설이라던가 때리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재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로 하여금 감정 컨트롤 되게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함께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까 토큰 시스템 이런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아이들한테 이 토큰 시스템을 갖다 주자마자 필요 없다고 치워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EDI들한테 다가갈 때요, 무턱대고 토큰 시스템을 당연히 보여주지 않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당연히 1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하던 학교 스펙트럼 센터에서는 80%가 자폐 스펙트럼이었고 나머지 20%가 정서장애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정서장애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로 오게 되면은 문제 행동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온 날 제 기억에 있는 아주 강렬히 남은 친구는 첫날 이제 뒷골목으로 가서 혼자 담뱃불을 붙이고 제 얼굴에다가 이 담배 연기를 뿜었죠. 막 이런 학생부터. 그다음에 주위에 이제 학교 오자마자 막대기 찾으러 다니면서 막대기 들고 유리창을 이제 부시러 다니는 학생도 있었고. 자, 이 친구들한테 무턱대고 토큰 시스템 해봤자 당연히 안 먹혀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입니다. 내가 너와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공감대 이런 영역을 놓쳐요. 왜 놓치냐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도라는 걸 맞춰놓고요.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나가다 보면은 그 행동들이 터지죠. 자, 그럼 수업을 못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너무 이런 압박이 있습니다. 진도에 대한 압박, 실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문제 행동 터지면 어차피 수업 못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과감하게 이럴 때는 버리셔라. 그 수업을 버리고 아이하고 공감대 만드는 걸 먼저 하세요. 어차피 선생님 진도 나가봤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이하고 공감대 만드는 시간부터 보내라. 그래서 사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아이들 나이별로 다르니까. 저는 이제 보통 게임 같은 걸로 많이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여행 같은 걸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어로도 접근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야,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내 아이한테 접근할 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에 대한 강점,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화의 시작, 이게 사실 우리 EDI들과의 이게 행동을 중재하는 첫 걸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런 토큰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차원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바로 돌리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와 아이가 맺어진 관계가 있고, 이걸 아무리 우리가 깬다 그래도 이미 형성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내일도 당장 한 초등학교로 이제 지원을 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중학교에 지원을 갔다 왔어요. 일반 아이였고 중학생 여자아이였고, 이 아이가 칼을 들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예요. 일반 아동이고 학교에서는 다 손을 못 쓰는 지경까지 왔고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였고. 근데 자,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학교에서도 손을 다 놨단 말이에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손을 이제 거의 너 문제 행동만 피지 마. 너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인데, 막상 이렇게 제3자,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먹을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사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는 매우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엄마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토큰 시스템을 소개받고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중재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집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토큰 시스템이 적용되고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아이가 터질 수 있어요. 충분히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시스템으로 레벨이 떨어지기도 하고, 레벨이 떨어지면 애들이 더 폭주하기 시작해요. 열이 받죠.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행동 대가, 반응 대가로 이제 낮아지는 건데,
아이가 터지게 되면 욕설을 하거나 부모님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문제 행동이 터졌을 때는요. 어, 자, 제가 이제 CPI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대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CPI 훈련을 받지 못하면 문제 행동 중재를 못 합니다. 근데 이 CPI에서는, 이런 문제 행동이 터졌을 때요, 어,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입으로, 말로 막 욕이 터지고 막 이런 순간들은요, 제일 이제 언어 행동, 언쟁이라 그러는데, 언쟁의 순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자, 여기서 스텝의 대체 방안이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allow venting이에요. 그러니까 욕설을 토해내는 거를 허락해라 이거예요. 그거 다 토해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선생님은 듣고 흘리기예요. 이게 대처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막 터지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똑같이 리액션을 해봤자 감정이 격해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영화로도 많이 봤을 거고 TV에 요즘 나오는 금쪽이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가 격해졌을 때 막 뱉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뱉으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의 순간이 아니에요. non-teachable moment. 가르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allow venting. 아이가 토해내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건 아이는 감정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재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ED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ED 친구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이제 ABA도 워낙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나 조기 중재 쪽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쪽 분야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저는 당연히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에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제가 이걸 퍼뜨리기 위해 사실 노력도 하는 거고 ABA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 부모님들도 이렇게 어떻게 내 아이를 대처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ED에 국한되지 않아요. 일반 아이들한테도 이런 문제 행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중재를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분명히 ABA는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런 ADHD 증상, 어떤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약 복용이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약 복용이라는 부분이 부작용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중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약 복용을 좀 빨리 해버리면서 중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약 복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뭐 약 전문가는 아닙니다. 약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약들을 복용한 친구들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ADHD 약이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그 ADHD 약을 먹으면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호전을 보여요. 집중력이 높아지는. 근데 이거는 행동 쪽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학습된 친구들한테 이 약은 도움이 되는 걸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의사들이 보통 뭘 다음에 처방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빌리파이라든지 이런 이제 충동성, 공격성에 대한 행동을 죽이는 약들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부작용이 없는 친구들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게 뭐 보고가 되어 있겠죠. 그들의 어쨌든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처음에는 없어 보일 수 있겠으나 추후에 몸이 커지고 약이 증량되고 부작용 이제 약을 증량하는 중에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약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이 또 다른 약을 낳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약이 증가를 하지 절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이 그 미리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약 종류도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약을 저는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이래서 그냥 순수 ADHD, 내가 집중을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약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을 어쨌든 복용한 친구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집중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잉행동이라는 거는 아까 주의력이 잡히면 사실 과잉행동이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ADHD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행동으로 학습된 건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으로 계속 먹게 되면 아빌리파이나 이런 좀 강한 약을 먹게 되고 감정이 진짜 좀 다운되는 약들이 이제 먹히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이 낳게 된다. 저는 여전히
정말 신경학적인 ADHD, 정말 신경학적으로 내가 가만히 못 있고, 눈을 정말 마주치는데 정말 너무 짧은 순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저는 ADHD 약을 실제로 권하기도 하는데, 나머지 행동적인 거는 물론 있는 친구라면 이거는 잡힐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행동은 저는 ABA, 이런 우리가 이제 토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런 접근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문제 행동 중재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약물이 아니고서도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약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학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이제 저는 그런 ADHD 약인데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전적으로 다시 말씀드려 제 견해입니다. 퍼센테이지지만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아이들이 부작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약물에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교육이 가끔 그냥 뭐 제가 교육자로서 야 내가 가르쳐서 뭐하지? 라고 느낄 정도의 너무 심한 부작용들이 나온 친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물이 없고 한 예로 제가 가르쳤던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아이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제 행동이 너무 많아. 근데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소위 변별 자극이라는 게 없었고 약물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행동이고 뭐고 다 금방 잡혔어요. 말도 금방 텄고 무발화였고 행동이 금방 잡혔어요. 자, 저는 여전히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을 저는 신경학적인 장애가 진짜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을 당연히 문제행동 중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